미국 패트리엇 재고가 65%나 증발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방공망에 탄약 절벽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한국의 천궁2가 메워달라는 긴급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패트리엇과 사드라는 이름만 붙으면 탄약은 끝없이 나오고 미국이 동맹의 하늘까지 모두 책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란전에서 요격탄이 실제로 쏟아져 나가자 세계 최강 방공망의 진짜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레이더가 깨진 것도 아니고 요격 성능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발사대 뒤에 쌓아둘 다음 탄이 전쟁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미국 CSIS의 분석은 충격적입니다. 전쟁 전 2300발이 넘던 패트리엇 탄약이 지금은 800발 수준까지 떨어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려 65%가 사라진 셈이죠. 창고가 텅 빈 수준입니다. 10발 중 6발 넘게 쏟아붓고 이제 손에 쥔 건 3발에서 4발 뿐이라는 소리니까요. 세계 최강 미국이 이런 처지에 놓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실제 재고는 기밀이고 미국 정부가 확인한 공식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가 8월 5일에 방산업체들의 최대 20일 안에 납품 단축과 생산 확대 계획을 내라고 요구한 행동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동 첫 실전 사용이 보도된 한국산 천궁2에는 조기 인도 요구가 붙고 있습니다. 미국 방공탄이 말라간다는 숫자, 한국 배치 사드 관련 탄약까지 중동으로 향한 장면, 그리고 천궁2를 먼저 달라는 중동의 요구가 한꺼번에 겹친 겁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한국이 미국 무기를 기다리는 나라에서 미국 방공 공급망의 빈칸을 채우는 나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진짜 비화는 따로 있습니다. 방공 사업에서 진짜 전투력은 처음 한 발을 마치는 장면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공습이 오고 세 번째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때 다시 쏠 탄이 있느냐입니다. 패트리엇을 한번 사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자국 비축량을 채우면서 우크라이나와 기존 17개 운용국의 탄약 요구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사드도 같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개 자료 추정에서 전쟁 전 452발이던 사드 요격탄은 4월 휴전 무렵 232발에서 262발, 보충분을 감안한 뒤에도 234발에서 278발 수준으로 계산됐습니다. 최소 38% 감소 추정입니다. 여기서 한국 배치 전력이 등장합니다. 4월 20일에 열린 미 상원 청문회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 사드 체계 자체는 옮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체계는 한국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가 전진 배치됐고 탄약을 전방으로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5월에는 브라이언 샤츠 상원 의원이 한국의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했다고 지적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모두 계산된 조치였다고 답했습니다. 사드 포대 전체가 빠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8월 9일에 갑자기 새로 이동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 본토 창고만 여는 수준을 넘어 동맹 배치분의 레이더와 탄약까지 움직여야 했다는 사실은 충격입니다. 구매국이 묻는 질문은 이제 요격률 하나가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탄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느냐입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약 숫자만 보면 돈으로 생산벽을 밀어버리는 수준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2025년에 PAC-3MS 620발을 인도했고 미국 정부와 함께 연간 생산 능력을 약 600발 수준에서 2030년 말까지 2000발까지 올리는 7년짜리 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패트리엇 요격탄 계약 상한은 586억 2천만 달러입니다. 사드는 연간 96발 수준을 7년에 걸쳐 400발까지 확대하고 2032년 6월까지 계약 규모는 약 353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산 속도입니다. 600발이 2000발이 되고 96발이 400발이 되는 시점은 오늘 밤이 아니라 2030년입니다. 공장 건물만 올린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탐색기 추진체, 반도체 전원부 시험 설비, 숙련 인력, 폭발물, 허가와 협력업체가 함께 늘어나야 합니다. 앞선 전투 소모만 계산해도 패트리엇 재고 복구는 2029년 중반, 사드는 2029년 말까지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투가 더 이어지면 달력은 다시 뒤로 밀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부족을 부인하며 막대한 양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방산업체에 보낸 문서는 수년짜리 개발 주기를 받아들일 수 없고 위협이 요구하는 속도로 무기를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미국조차 주문을 받고 천천히 만드는 방식으로는 전쟁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무서운 장점이 나옵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뭘까요? 전시회용 모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 도장 찍자마자 실제 탄을 찍어내고 납기를 칼같이 지키는 이 압도적인 현장 동원력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거죠. 미국이 부족한 바로 그 시간입니다. 천궁2가 이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천궁2는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입니다. 한 포대는 다기능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 발사대 4대 등으로 구성되고 포대당 즉응탄은 32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개 설명을 기준으로 항공기 대응은 약 50km, 최대 고도 약 20km 수준이고 탄도미사일 요격은 약 20km 거리와 15km 이상 고도 구간을 맞습니다. 사드는 다릅니다. 대기권 안팎의 종말 단계에서 더 높은 상층을 방어하는 직격 파괴 체계입니다. 천궁2를 사드 옆에 세운다고 사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패트리엇의 모든 임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약점으로만 보면 방공전의 본질을 놓칩니다. 드론 순항 미사일, 항공기, 전술탄도 미사일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전장에서 모든 표적에 가장 비싼 상층 요격탄을 쏠 수는 없습니다. 상층은 사드가 잡고 하층과 중거리 구간은 패트리엇과 천궁2가 겹쳐 맡아야 비싼 탄을 정말 필요한 순간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궁2의 진짜 기회는 사드를 밀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미국제 탄약만 기다리다가 발사관이 비는 시간을 한국산 방공층으로 메우는 데 있습니다. 어느 미사일이 더 유명하냐가 아닙니다. 몇 개 포대를 언제 받을 수 있고 첫 교전 뒤 추가탄을 누가 보내주느냐입니다. 성능표에서 시작한 경쟁이 납품표에서 뒤집히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 관점에서 이건 단순한 요격탄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방공망의 진짜 전투력은 레이더가 표적을 잡고 교전 통제소가 위협을 나누고 발사대가 알맞은 탄을 쏜 뒤 공장이 빈 발사관을 다시 채우는 연결고리에서 나옵니다. 이 연결고리를 누가 계속 돌릴 수 있느냐가 중동 방공 시장의 목줄입니다. 한국 방산 분석에서는 천궁2 체계 가격이 패트리엇의 대략 3분의 1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계약 구성과 지원 조건이 다른 만큼 그대로 나는 공식 가격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방어층과 요격탄을 확보하려는 나라에는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0개 포대, 사우디아라비아는 10개 포대, 이라크는 8개 포대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정리됩니다. 아랍에미리트에는 2개 포대가 먼저 인도됐고 2026년에 이란 미사일을 상대로 천궁2의 첫 해외 실전 사용이 보도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전체의 높은 요격률을 천궁2 혼자 만든 성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실전에서 쏜 다음 남은 8개 포대와 추가 요격탄을 빨리 보내달라는 요구가 나온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도 납기를 앞당겨달라고 요구하고 카타르까지 계약이 되면 조기 인도를 거론했습니다. 중동이 한국에 보내는 질문도 하나입니다. 돈을 내면 천궁2를 제때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경쟁자이면서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패트리엇과 사드의 실전 데이터 센서 통합 동맹 지휘 체계는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 없습니다. 설계는 미국이 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산 속도입니다. 미국이 2030년에 연간 2000발과 400발을 향해 공장을 키우는 동안 중동 국가는 오늘 비어가는 발사관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남들이 언제쯤 무기 나오나 미국 공장만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바로 배에 실어 보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LIG 넥스1이 체계 통합과 유도탄을 맡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차량과 발사대를 만들고 한화 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합니다. 설계도 한 장이 아니라 실제 포대 하나를 묶어 내보낼 수 있는 국내 생산망입니다. 천궁2 생산 능력도 연간 4개 포대 수준에서 8개 포대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세계 표준이어서 더 많은 나라가 주문했고 너무 많은 전장에서 쐈기 때문에 공급 병목도 커졌습니다. 한국은 그 성공이 만든 빈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패트리엇이 한 번 더 쏠 수 있게 하층 표적을 나눠 맞고 사드 요격탄을 정말 높은 위협에 남겨두고 구매국이 미국 공장 하나만 바라보는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천궁2가 노리는 자리는 사드의 왕좌가 아닙니다. 미국이 자기네 창고를 다시 채우느라 정신없는 그 몇 년 동안 중동의 하늘이 뚫리지 않게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셈입니다. 이 자리를 잡으면 한국의 납기 능력은 가격 경쟁력이 아닙니다. 국가를 살리는 전략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보면 안 됩니다. 한국의 연간 8개 포대도 무한한 물량은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 10개, 사우디아라비아 10개, 이라크 8개 포대만 합쳐도 28개 포대입니다. 포대당 32발을 단순 적용하면 최초 배치분만 896발이고 여기에 훈련탄, 예비탄, 전시 소모분, 추가 주문이 붙습니다. 공개된 생산 규모를 바탕으로 요격탄이 연간 300발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기업이 확인한 공식 생산량은 아닙니다. 한국군 몫도 있습니다. 국내 천궁2 2차 양산은 6,440억 원 규모로 2025년 7월에 첫 물량 배치를 시작했고 2027년까지 이어집니다. 수출에 눈이 멀어 한국 발사관을 비우면 미국의 병목을 비웃다가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대응책은 분명합니다. 첫째, 포대 조립만 늘리는 게 아니라 탐색기, 추진기관, 전원부, 레이더 부품, 시험 설비까지 같이 늘려야 합니다. 둘째, 한국군 배치와 이미 약속한 중동 계약을 지키면서 긴급 물량을 따로 쌓아둘 탄약은행 구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수출국 현지 정비 시험 재장전 교육과 예비탄 공급을 포대 계약에 묶어야 합니다. 넷째, 천궁2가 맞지 못하는 상층까지 잡는다고 부풀리지 말아야 합니다. 천궁2는 사드 대체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드가 모든 표적을 상대하지 않게 해주는 방공층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지키면서 생산량을 잡아야 합니다. 일반 산업에서 미리 만든 탄은 재고 부담입니다. 전쟁 산업에서는 국가 생존 보험입니다. 미사일은 전쟁이 터진 뒤 돈을 들고 공장에 가도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이미 필요한 나라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 구조를 먼저 잡으면 경제 효과도 큽니다. 요격탄은 한 발 팔고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추진체 보관, 밀봉 상태, 전자부품, 배터리, 레이더, 소프트웨어, 교전 통제 체계 정비와 운용인력 교육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탐색기, 추진기관, 전원장치, 차량 통신장비, 시험 설비, 보안 물류까지 지역 산업 전체가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더 뭉클하게 봐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는 한때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남의 허락을 기다렸고 남의 부품이 와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패트리엇에 586억 2천만 달러 사드에 약 353억 달러를 걸고 생산 라인을 늘리는 동안 중동 국가들이 한국 공장의 납기표를 바라보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패트리엇 65% 소진 추정은 미국 무기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나라가 미국산 방공망에 의존했고 너무 많은 요격탄을 실전에서 쏘자 세계 최강 공급국도 동맹 배치분을 움직여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한국 배치 사드 체계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레이더와 탄약이 중동으로 향했다는 장면은 미국의 방공 우산도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천궁2는 값싼 보조 무기가 아닙니다.
미국 방공망의 부담을 나눠 맡고 중동의 빈 발사관을 채울 수 있는 두 번째 공급축으로 올라섭니다. 물론 최종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증산 계획이 실제 생산량으로 이어지고 한국 기업들이 기존 계약과 한국군 배치를 지키면서 공장을 더 키울 수 있는지 확인돼야 합니다. 천궁2의 중동 실전 기록도 어떤 위협을 어떤 조건에서 잡았는지 더 쌓여야 합니다. 이번 8월 9일 보도와 연결된 천궁2 신규 계약도 없습니다. 65%는 공식 재고 발표가 아니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기관 추정입니다. 반대로 이 조건 때문에 사건을 작은 재고 논쟁으로만 보면 더 큰 판을 놓칩니다. 미국의 방공 성능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 혼자 3개의 발사관을 원하는 시간에 전부 채우기 어려워진 겁니다. 과거 한국은 패트리엇과 사드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미국의 승인과 생산 일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천궁2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한국의 생산 일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선이 뒤집힌 겁니다. 만약 한국이 8개 포대라는 현재 생산벽을 넘고 국내 비축과 수출 물량을 함께 지키며 현지 정비와 추가탄 공급까지 묶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순간 한국 방사는 중거리 미사일을 싸게 파는 나라에서 세계 다층 방공망의 공급 시간을 결정하는 나라로 올라섭니다. 미국의 상층 방어, 한국의 중거리 요격층, 중동의 긴급 수요가 하나로 묶이는 방공 판갈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짜 결론은 이것입니다. 천궁2가 세계 방공 빈칸을 파고든다는 말은 사드 자리에 한국 미사일을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쟁 전 2330발에서 759발에서 827발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패트리엇 재고 추정, 2030년 말에야 연간 2000발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증산표, 한국에 남은 사드에서 일부 레이더와 탄약이 중동으로 전진한 장면,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전 사용이 보도된 뒤 이어진 천궁2, 조기 인도 요구가 하나로 묶이는 공급망 판갈이입니다. 요격탄이 있어야 발사대가 전력입니다. 공장이 있어야 요격탄이 전력입니다. 공급국이 있어야 동맹 방공망이 전력이 됩니다. 패트리엇은 여전히 강합니다. 사드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쏜 탄을 내일 채울 수 없다면 세계 최강의 발사대도 빈 쇳덩이가 됩니다. 한국이 미국의 왕좌를 빼앗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조차 혼자 메우지 못한 시간을 한국의 생산 속도가 채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흐름이 현실이 된다면 세계 방공시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 무기를 기다리는 고객이 아닙니다. 전쟁 뒤 비어버린 발사관을 다시 채우는 두 번째 축이 됩니다. 전쟁의 시대에 강한 나라는 가장 비싼 요격탄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 필요한 만큼 만들고 쏜 다음날 다시 채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